여기 구급차 좀 불러줘요. 법정에서 선고를 듣던 최명지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구하나의 손에는 최명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수첩이 들려 있었는데요. 최명지의 악행이 전부 드러나고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시원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어두운 바닷가를 더욱 적막하게 물들였습니다. 잔잔했던 파도는 윤세영의 발걸음에 맞춰 점차 거세게 출렁이며 마치 그녀를 삼키기라도 하려는 듯 모래사장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윤세영은 멍한 눈으로 수평선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미동도 없는 모습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세영의 다리는 이미 바닷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그녀의 입술에서는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물보라를 가르며 달려오는 구지석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이리 나와. 그러나 윤세영은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오르는 바닷물에 자신을 맡긴 채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그녀의 눈빛엔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갑자기 허우적거리기 시작한 그녀를 구지석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윤세영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물은 목까지 차오른 뒤였습니다. 나 이렇게 끝내고 싶어. 미쳤어? 끝내긴 뭘 끝내. 같이 나가자고. 구지석은 전력을 다해 그녀를 해안 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험난한 파도와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얕은 모래사장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윤세영은 몰아치는 기침과 함께 물을 토해냈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려 해도 찢어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왜 또 네가 날 구해? 하! 윤세영의 목소리는 눈물과 비명으로 뒤섞여 떨렸습니다. 구지석은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머리칼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을 조금이라도 녹이려는 듯 그의 품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이렇게 가면 네 잘못도 억울함도 아무것도 해결 안 돼. 결국 그는 윤세영을 부축해 근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쪽 낡은 소형 난로 앞에서 떨고 있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구지석은 애잔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세영은 아무런 의욕 없는 시선으로 불길을 바라보다가 끝내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난 모든 걸 망쳤어. 엄마 일도 그렇고 내가 벌인 거짓말들.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잖아. 되돌리는 건 늦었어도 다시 시작하는 건 아직 늦지 않았어. 구지석의 말이 차디찬 공간에 가볍게 울렸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을 설득하려 애쓰는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과 안도가 동시에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구지석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거센 파도는 여전히 부딪히며 어둠 속에서 으르렁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바닷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옷으로 덜덜 떨며 걸어가는 윤세영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듯 꼭 잡은 그녀의 손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윤세영을 다시 생명의 길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잦아든 아침, 경찰서 정문 앞으로 어수선한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이 차량 통제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서 포승줄 없이 걸어 나오는 최명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그녀는 두 팔의 멍자국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신여진이 쓰라린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차에 오르려는 최명지의 등 뒤로 신여진의 날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가 정말 죄가 없어서 풀려난 줄 알아? 증거가 부족해서 잠시 살려둔 거야. 최명진은 비아냥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뚤어진 웃음이 억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걱정도 팔자시네요. 수첩,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설령 있다 해도 못 찾으면 끝이잖아요.
신여진은 이를 악물고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가슴속으로 분노의 불길이 일었지만 섣불리 폭발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끝난 줄 알지 마. 숨겼다고 해서 영원히 묻히는 진실은 없어. 주변 기자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감돌고 있는 살벌한 기류를 감지하고 재빨리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최명진은 살포시 미소 지으며 차량 문을 열어 탔습니다. 제가 계속 바쁘게 움직일 테니까 회장님도 열심히 따라다니셔야 할 거예요. 힘내세요. 차창이 올라가면서 최명지의 얼굴이 서서히 가려졌고 신여진은 남은 취재진을 피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욱한 한숨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증거가 모자라 이렇듯 무력해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그래, 네가 날 이렇게까지 무시해? 두고 봐. 네가 얼마나 더 파멸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신여진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남겨진 흔적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와 같았습니다. 취재진마저 관심이 줄어들자 어느새 정막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 뒤에는 신여진의 치밀한 추적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호언장 담아듯 내뱉은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 모든 결말이 순식간에 뒤집힐 것이라 신여진은 확신했습니다. 건물 밖을 나서며 신여진은 다시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쳐. 네 손에 수첩이 있든 없든 네 죗값은 반드시 받게 할 거야. 그녀의 눈동자는 강인한 의지로 이글거렸고 잿빛 하늘에선 무거운 구름이 또 한 번 비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대저택 앞마당에서 신여진과 최명지가 또다시 맞섰습니다. 신경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오늘은 더욱 격렬한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윤성호는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혹시나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의 눈가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증거 외치는데 그 놈의 수첩이 어디 있긴 한 거예요. 없으면 어쩌려고 계속 설치는 건데요. 최명진은 도도한 표정으로 신여진을 내려다보듯 노려봤습니다. 그녀 목소리에는 여유로움이라기보다는 무모할 정도의 배짱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가 숨긴 그 수첩만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게 끝나. 재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때 너한테도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거야. 윤성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여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뱉을 정도라니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명진은 흔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눈꼬리를 사악하게 치켜세우며 킥킥 웃었습니다. 끝이라니. 웃기시네요. 그 수첩으로 뭘 할 수 있는데요? 들리는 말로는 뺑소니의 살인교사, 기업 사냥까지 다 들어있다던데요. 근데요, 난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윤성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수첩이 정말 이 사태의 결정적 열쇠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최명진은 여전히 키득거리며 사태를 우롱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잡을 테면 잡아봐라고 외치는 듯 그녀는 손끝으로 허공을 튕겼습니다. 두 분 다 헛수고 마시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괜히 저 잘못 건드렸다가 더 피 보는 수 있어요. 신여진의 얼굴에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며 이를 앙다문 그녀는 속으로 뜨거운 울분을 삼켰습니다. 최명지가 좀처럼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니 신여진의 정신도 점차 피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성호가 조용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만들 해요. 이러다 큰 싸움 나겠어요. 한 가지만 묻죠. 수첩 정말 없어요? 최명진은 피식 웃으며 윤성호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수첩 있어야 확실히 묶을 수 있는 거 나도 알아. 우리 더 방법 찾아보자. 최명진은 힐끔 신여진을 노려본 뒤 대저택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신여진은 양손을 주먹 쥐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다가가 신여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수첩이 있어야 완전히 묶어둘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요. 방법을 더 찾아보자고요. 신여진은 미동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해가 서쪽 하늘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어둠으로 바뀌어 갈 때 신여진의 마음속에는 쓰디쓴 결의가 다시금 불타올랐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돼. 이대로는 절대 끝낼 수 없어. 신여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그림자처럼 사라진 최명지의 뒷모습을 향해 신여진의 시선은 더욱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도심의 화려한 불빛도 윤세영의 어두운 표정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건물 옥상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들은 번쩍였지만 윤세영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은 채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기척을 느낀 윤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지석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이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윤세영은 고개를 돌려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얇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 상황이 한없이 초라하다고 느꼈지만 계속 견디기엔 너무 지쳤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 엄마도 나도 다 엉망이 됐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구지석은 흔들리는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간혹 불어오는 찬바람에 윤세영의 머리칼이 흩날렸고 그는 그마저도 어떻게든 감싸주려는 듯 신중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엄마한테서 벗어나야 산다는 말. 너 그 말 들어야 돼. 아니 사실 너도 알잖아. 윤세영은 옅은 비웃음처럼 코끝을 실룩거렸습니다. 엄마 손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지 모른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엄마가 그 짓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 그녀의 눈동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임감, 죄책감, 그리고 닥쳐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어느 것 하나 떨쳐내기 힘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윤세영의 모습에 구지석은 말없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답했습니다. 네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가 자기 욕심으로 죄를 저지른 거야. 거기에 네 거짓말이 불쏘시개가 됐을 순 있어도 결국 선택은 엄마가 했다고. 바람 한 줄기가 옥상 위를 지나갔습니다. 윤세영은 그 칼바람에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이 갈갈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유진이도 은총이도 다 달라졌을 텐데. 구지석은 조심스럽게 윤세영의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싶다는 듯. 윤세영은 고개를 숙여 구지석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면 살 길이 열릴 거야. 엄마를 진짜로 돕는 방법은 숨겨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깨는 거 아닐까. 윤세영은 울컥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구지석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답할 용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갈림길에 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울한 마음에 무작정 거리를 걸어 다니던 윤세영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탓에 다리가 휘청거리자 그녀는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어지럽게 움직이는 시야 탓에 정확한 방향 감각을 잃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가까스로 멈춰 선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으악! 놀란 비명과 함께 몸이 휘청이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팔이 그녀를 확 낚아채듯 끌어안았습니다. 휘어진 차창 너머로 운전자가 경고성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것조차 윤세영의 귀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 좀 차려 세영아. 다칠 뻔했잖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아프게 울렸습니다. 윤세영은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다는 공포감에 숨이 가쁘게 몰아쉬어졌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구지석의 다급한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또 네가 날 살렸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의 손목을 붙잡고 길가로 데리고 가서 화가 가시지 않은 운전자의 거친 소리를 멀리하게 해주었습니다. 길 옆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윤세영의 손끝은 여전히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좀 차리자. 네가 자꾸 이러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잖아.
윤세영은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사소한 위기에서조차 자신을 구해주는 구지석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동시에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네가 그냥 날 못 본 척 했으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구지석은 굳은 얼굴로 윤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후회를 품고 있는지 알기에 더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삶의 끝에 갇혀있을 만큼 윤세영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구지석은 간절히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쓴다 해도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에 구지석은 잠시 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이 스스로를 가두는 그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결국 네 선택이야. 더는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든 길이 열릴 거야. 내가 옆에서 도울 거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듯 윤세영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흘러내린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구지석의 손을 쥐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듯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미약하게나마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최명진은 다소 느긋한 자세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변호사는 분명한 어조로 서류들을 정리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 형사랑 운전사 두 사람 다 돈 받고 입 다물기로 했다는 거 맞으시죠? 그게 사실이면 당장은 문제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돌발 상황엔 대비해야 합니다. 최명진은 입술을 살짝 비틀어 올리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했어요. 말 못하도록 돈도 줬고. 운전사든 조형사든 당장 입 열기만 하면 자기들도 공범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똑똑한 애들이라 쉽게 배신 못해요. 그녀는 마치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사람처럼 절대 허점이 없다는 듯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변호사는 그러나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쪽에서 계속 뒤를 밟고 있어요. 특히 수첩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우린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해요. 수첩.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설령 있어도 못 찾으면 끝 아니겠어요? 최명진은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속마음 한편엔 묘한 불안감이 스멀거렸습니다. 신여진이 굳이 수첩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걸 보면 정말 뭔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그 생각을 밀어내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뭐 이만하면 됐죠. 난 내가 무죄가 될 거라 믿어요. 혹시 다르게 돌아가면 변호사님이 잘 처리해 주시고. 그녀는 힐끔 변호사를 보며 웃고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지가 방을 나가고 난 후 변호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걸 아는데 그 줄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최명지는 건물 밖으로 나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긴장하긴 해야겠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이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가 풀려났으니 경찰의 눈을 피하려면 최대한 흔적을 없애야 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그림자 같은 의심이 최명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혹시나 조형사나 운전사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거짓말 밀고 가는 것뿐이야.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심한 듯 보여도 내면의 흔들림은 점차 커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구석, 구하나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가을 햇빛이 그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들어온 문서 한 장이 묘하게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금고업체 변경 안내서. 이전에 들은 바로는 윤세영의 어머니 최명지를 대신해 금고 관리를 맡았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 구하나는 곰곰이 생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카페에 들어온 윤세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앉을래? 할 얘기 있어. 윤세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도도한 척하려 했지만 요즘 잦은 사건에 시달려 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하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 친구도 고통받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금고 옮긴다던데. 혹시 엄마가 뭘 숨겨놨다는 얘기 들은 거 있어? 갑자기 바꾸는 건 좀 수상하잖아. 윤세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머니 이야기는 피하고 싶었지만 구하나가 이렇게 바로 묻고 드니 대꾸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금고 바꾼 건 맞아. 엄마가 그러자고 해서 한 거고 나도 왜 그런지는 잘 몰라. 구하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테이블에 놓인 문서를 윤세영에게 슬쩍 밀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업체명, 옮기는 날짜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 우연히 봤거든. 너네 엄마가 뭔가 꼭꼭 숨기고 있는 게 수첩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 난 그게 뭔지 대충 감은 와. 윤세영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수첩 이야기는 이미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죄책감에 눌린다는 갈등이 여전히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세영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결단 못 내리면 결국 네가 망가질 거야. 네 엄마 손에서 벗어나는 게 네가 살 길이야. 윤세영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하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바꾸려면 어머니와 대립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이 이런 고민에 얼마나 오래 매달려 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카페 창가를 세차게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마치 윤세영의 마음을 비유하는 듯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녀는 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구하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친구가 준 따뜻함에 윤세영은 울컥하는 감정이 치솟는 걸 애써 삼켰습니다. 수상한 금고 업체의 흔적이 어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둘의 머릿속에 동시에 스쳤습니다.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윤세영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구지석의 집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구지석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슨 일이야? 옷이 흠뻑 젖은 윤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구지석은 재빨리 우산을 가져와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은한 등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윤세영의 축축한 몸을 감쌌습니다. 하하,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을 따라 떨어져 내렸습니다. 구지석은 수건을 가져다주며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윤세영이 계속 헐떡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게 뻔히 보였습니다. 차분히 말해봐. 그제야 윤세영은 한숨처럼 울음을 뱉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이 구지석의 옷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무너진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유진이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었는데 엄마가 그걸 키워서 결국 큰 죄를 저질렀어. 구지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세영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과 함께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거짓말만 안 했어도 유진이도 안 죽었을지 몰라. 은총이도 구하나도 다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고 결국 다 내 입이 문제였던 거야. 말끝에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윤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구지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가 품 안에서 속죄하듯 통곡하는 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지만 둘의 울음과 한숨 소리만이 더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윤세영은 눈물을 훔치고 구지석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구겨진 수첩에는 여러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숨긴 수첩이야. 안에 보면 뺑소니부터 기업 사냥까지 내가 몰랐던 일도 전부 들어있어.
나 이제 이걸로 엄마가 책임지게 할래. 구지석은 수첩을 받아들고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에 어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지만 윤세영이 여기까지 오느라 겪었을 죄책감과 상처가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용기 냈구나. 앞으로 진짜 힘들겠지만 너만 안 멈추면 진짜 다 바뀔 수 있어. 윤세영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뿌린 거짓말과 선택으로 인해 어머니의 죄가 더욱 커진 건 맞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비처럼 차갑고도 무겁게 내리는 밤에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회장실 복도 한가운데서 최명진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증거가 없으면 다들 헛소리라는 듯이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구하나가 무표정한 얼굴로 길을 막아서듯 서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못마땅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우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설마 증거라도 찾았다는 소리 하려는 거니? 구하나는 대답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수첩 표지에 찍힌 얼룩 자국 그리고 낡은 모서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혹시 저게 정말 본인이 숨겼던 그 수첩일까? 혹시 이거 아세요? 그냥 낡은 수첩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에는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뺑소니, 살인교사, 회사 돈 빼돌린 것까지. 순간적으로 흥분한 최명진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거 조작된 거야. 지금 나 가지고 장난해? 어디서 만들어 온 가짜야 그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다소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하나는 수첩을 단단히 쥔 채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이미 감정 의뢰까지 해뒀어요. 가짜인지 아닌지 곧 나오겠지요? 최명진은 속으로 식은땀이 났습니다. 예전에 변호사에게 위조 감정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해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고도 없이 구하나가 들이닥쳐버리면 작전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 의뢰 끝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나도 증거 준비해놨으니까 헛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걸. 분노 어린 말투 속에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흘끗거렸지만 둘 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버 둥쳐도 결국은 밝혀지게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을 건드렸고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졌어요. 최명진은 이를 악문 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시금 자신이 쥔 비장의 카드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수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조롱하듯 노려보는 구하나에게 힐끗 시선을 준 뒤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구하나는 오래도록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윤세영이 내민 이 증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 이제 법정에서 최후의 판가름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듯 버티는 최명지 앞에서 구하나의 마음속 복수심도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법정. 수많은 방청객과 언론사 카메라가 일제히 시선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최명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안에 서린 오기가 그녀를 지탱해주는 듯 뻣뻣이 허리를 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구지석은 차분히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윤세영이 건네준 수첩과 그 외 각종 서류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라 생각하니 그의 눈빛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의 짧은 서문 후에 최명지의 변호사가 준비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수첩이라는 증거, 사실 감정 결과가 조작됐음을 밝힙니다. 여기에 감정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수첩 속 필체가 일정하지 않고 위조된 부분이 많다고. 바로 그때 구지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침착한 표정으로 판사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또 다른 감정기관에서 받은 결과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공식 감정기관이고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고요한 긴장감이 법정 안을 휘감았습니다.
최명진은 가짜 감정서를 흔들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지들이 내놓은 감정서 하나 믿고 날 유죄로 몰아간다고? 불공정하잖아. 판사는 신중히 자료들을 훑어본 뒤 일단은 양측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운전사와 조형사가 증언대로 줄줄이 나왔습니다. 조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최명지 씨가 저한테 뺑소니 사고 정리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자수하게 됐습니다. 최명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이잖아.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짓 하는 거잖아. 방청석이 술렁거리자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조용히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전사의 진술 차례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떨군 채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돈을 받았습니다. 최명지 씨가 이건 사고였다고 무조건 우겨라, 입 굳게 다물어라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시대로 뺑소니를 냈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비명 섞인 환호. 취재진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최명진은 혈압이 올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곧 그녀의 입에서 격렬한 고함이 폭발했습니다. 윤세영 어디 있어? 네가 나 배신한 거지? 그녀는 벤치 쪽을 향해 마구 소리 질렀습니다. 윤세영은 직접 증언대에 서진 않았지만 뒷줄에서 몸을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윤세영과 눈이 마주쳤고 윤세영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난장판에 가까운 소란이 이어지자 판사는 다시금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나 최명진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변호사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죄를 졌다 해도 증거가 없었잖아. 이건 조작된 음모라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구지석이 제시한 증거들은 탄탄했고 운전사와 조형사의 자백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최명지의 눈동자는 서서히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다시 열린 선고 공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지만 사건의 전말이 이미 널리 퍼진 탓에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명지 씨에게 살인교 사업무상 횡령 위조 등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형량은? 판사의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에 최명지의 뇌리엔 유죄라는 한 단어만이 뚜렷이 박혔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뒷목이 당기는 듯한 고통이 엄습하면서 피부 아래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최명진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차마 정상적인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요. 이건 다 내가.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심장을 움켜쥐듯 치켜들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이상한 신음이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는 몸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퍼졌고 교도관들이 급히 최명지를 붙잡았습니다. 배신자들, 꺼져.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곧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교도관이 재빠르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외쳤고 재판정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비명을 질렀고 취재진은 그 순간에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가 들것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이 최명진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슴 속부터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들었습니다. 울컥거리는 피가 목 안쪽에서 넘어가며 그녀의 눈동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야 해? 혀가 꼬여 제대로 말도 안 됐지만 마음속에선 격렬한 분노와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결국 최명진은 들것에 실려나가는 도중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교도관과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뒤섞였지만 그것도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 법정에서 쓰러져 죽어버린 그 순간 모든 증오와 복수는 허무하게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들은 크게 동요했고 판사는 일단 재판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사회면을 장식할 대형 스캔들의 주역이 이렇게 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으며 사망을 알렸습니다. 최명지를 감싸던 베일에 쌓인 악행도 그녀의 의지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비극의 종점에 선 재판정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을 남긴 채 사람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새겼습니다. 최명지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공해진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저지른 죄를 외면하려는 사람들 때문인지 빈소는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관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구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윤세영의 뒤편에 섰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윤세영의 어깨를 감싸자 그녀가 마치 정신을 차린 듯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윤세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오른 그녀는 어머니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인 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몇 마디 말을 잇지도 못하고 결국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알아. 그래도 엄마였어. 후회 한들 뭐가 달라져. 구하나는 윤세영을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도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힘겨웠습니다. 최명지가 저지른 범죄가 구하나와 가족들에게 준 상처는 심각했지만 동시에 윤세영의 어머니이기도 했기에 무조건적인 증오만을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네가 다시 살아갈 길을 찾으면 돼.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바뀔지야.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관 안에서 불타오르는 화염이 최명지를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초래한 최후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도 허무하고 아팠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구하나와 윤세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깔린 하늘에서 희미하게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구하나의 손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나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바꿀 거야. 그녀의 음성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맺힌 다짐은 꽤 단단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신 나쁜 길로 가지 말고 네가 진심으로 행복해질 길을 찾아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짧지만 깊은 공감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최명지의 죽음은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니었지만 최소한 남겨진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교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차디찬 마음 한구석에 낯선 온기가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죄와 슬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대가를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밝은 햇살이 내려앉은 대저택 정원. 초록 잔디와 화사한 꽃으로 장식된 곳에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리넨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엔 작고 예쁜 장식품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구하나와 황진구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복을 차려입은 황진구가 조금 떨리는 표정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웨딩드레스를 입은 구하나가 나타나자 그는 놀란 듯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오늘따라 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한 듯 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구하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도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기뻐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 사이에서 은총이가 깡총 뛰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꼬마 정장 차림이 제법 잘 어울리는 은총이는 너무 신이 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지만 은총이는 습관처럼 이모, 삼촌이라 불렀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그저 행복하다는 듯 잇몸만 보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례 없이 시작된 작은 예식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뜻깊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자리였기에 모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지석과 윤세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지만 이제 둘은 각각의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짜 축하해. 네 덕분에 나도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앙금도 미움도 모두 여기서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지석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윤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역시 함께할 미래를 조금씩 꿈꾸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둘 다 행복해지세요. 황진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드론 카메라가 날아오르며 이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플래시와 웃음소리가 섞인 가운데 정원은 밝은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새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하나, 황진구, 은총이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이내 구지석과 윤세영도 함께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동안 있었던 비극과 암투가 모두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에는 5사람의 미소가 또렷이 담겼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찾아온 새로운 시작은 누구도 예상 못했을 만큼 따스하고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총이의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라는 외침이 메아리치듯 이들의 미래에 희망찬 노래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는 놓치지 않을 행복을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